자, 이어서 종목 토크 시간입니다. 유한타증권 정밀환 FA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상승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율 상황도 뭐 원화 강세여서 외국인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시장인데 오늘 어떤 종목 눈여겨보실까요? 오늘은 이제 SK 바이오팜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 삼성 바이오로직스 살펴봤었잖아요. 네. 한 주간 흐름이 좋더라고요. 네. 앞으로도 지켜보겠고 SK 바이오팜은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SK 바이오팜은 이제 주식 종목에서도 좀 종목 공개 당시에 가장 좀 핫한 맞아요. 종목 중에 하나였죠. 네. 근데 그 이후에 아무래도 그 횡보를 좀 진행을 하면서 관심이 좀 덜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럴 때에 좀 저가 매수인 게 좋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네. 좀 디테일하게 어떤 종목, 어떤 분야에 대해서 좀 SK 바이오팜이 좀 특출난 부분이 있고 앞으로 상승세가 있는지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제 위탁 생산에 특화된 기업이었고 SK 바이오팜은 신약을 만드는 대기업 계열사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그 둘이 뭐 어떤 바이오 쪽의 대어로서의 입지는 비슷하지만 아예 좀 다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 좀 쉽게 예를 든다라고 하면 또 위탁 생산, 대량 생산.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신약이 나오면 그게 꼭 여기서 만든 게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어떤 이제 파이프라인을 생산을 하는데 여기에 위탁 생산을 하는 것만으로도 호재가 될 수 있는데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좀 새로운 신약을 스스로 개발을 하고 기간도 좀 오래 걸리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임상이라든지 하지만 이제 SK 바이오팜 자체가 어떤 뜬구름 잡는 부분이 아니라 어떤 이제 이후에 좀 알려드릴 뇌전증 분야에서는 특출난 그리고 실제 점점 매출을 올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신약은 뿐만 아니라 이제 현재 이미 이제 매출을 내고 있는 이 두 개의 신약으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금 발굴 중인 신약 후보 물질도 있고 이미 보유 중인 신약도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제 SK 그룹에서 떨어져 나와서 실제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 이제 연구진들이 좀 탄탄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신약 개발하는 바이오 업체에서는 뭐 사람이 전부라고 할 정도로 이 분들이 과거에 어떤 곳에서 연구를 이루면서 또 어떤 이제 업적을 이뤘는지라고 볼 수 있는데 기업 공개 당시에 이미 이제 신약 물질 미국 FDA로부터 승인을 받은 신약 물질 2종류를 이제 이미 발표를 했었고 현재는 이제 꾸준한 상승세, 미국에서도 판매와 이런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이 뇌전증 예약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세노바팜 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안내해 드리겠지만 이미 FDA 승인뿐만 아니라 단순히 신약 개발뿐만 아니라 임상 그리고 이제 이런 홍보 마케팅까지 SK 바이오팜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꾸준한 성장세를 볼 수 있는 그런 신약 물질들을 개발해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럼 매출은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올해 3분기 매출만 본다라고 했을 때 39억 원 매출이고요. 좀 아마 또 들으시면은 그리고 영업 손실이 630억 원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매출이 떨어졌나라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계속 꾸준한 매년 500억 원 이상의 이제 R&D 신약 개발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거의 89.9%가 증가한 매출입니다. 그리고 지금 신약 같은 경우에 견고한 성장세를 볼 수밖에 없는 게 이 뇌전증 분야의 좀 특이성이 있어요. 원래 이제 3대 주요 바이오 쪽의 메이저라고 볼 수 있는 게 매출 메이저가 첫 번째가 항암이고 그다음에 항감염 그리고 마지막이 중추신경계인데 다른 두 종목에 비해서 중추신경계의 바로 이 기업, 바로 이 제약사라고 떠오를 만한 기업이 없어요. 항암제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보통 어떤 이슈라고 보면은 대부분 항암,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 또는 그걸 돕는 항암제. 아무래도 암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 노령화에 따른 이 뇌전증 관련된 인구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과거에 비해서 점점 이제 늘어나는 그 과정 안에서 어떤 특정 이 뇌전증 관련된 1위 기업이라고 불릴 수 있는 존재가 아직까지는 없었는데 지금 현재 SK 바이오팜이 기술 개발을 하고 이제 판매 중인 이제 뇌전증 치료제 같은 경우에 기존에 이제 있던 약물을 거의 8% 이상, 이게 오히려 그 이상의 효과를 내면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고 신약 대비해서도 이 교체율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약 쓰던 분들이 이 약에 계속 만족을 하면 그 약을 계속 쓰실 텐데
안 들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예, 실제로 이 약을 먹어도 50% 정도는 그닥 효과를 못 보셨는데 SK바이오팜의 세노바메이트로 이제 바꾸시면서 어떤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거의 80% 이상의 상승률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신약들이 보통 이제 미국도 어떻게 보면 약값이 좀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그 비율도 80% 이상으로 이전의 신약 대비해서 거의 2배 정도 이상의 매출 이런 건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세노바메이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혁신 신약이다라는 명칭이 붙더라고요. 이 뇌전증에 대해서 조금 먼저 살짝 멘션을 좀 드리면 뇌전증이라고 하면 좀 생소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이제 조금 발작 관련된 뇌에 관련된. 근데 뇌라는 이 부위를 우리가 계속 어떤 좀 미지의 부위이기도 하고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항암이나 항감염 관련된 이런 임상 대비해서 뇌 관련 이 중추신경계 관련된 신약 같은 경우에는 성공률도 다른 부분들이 한 10%라고 하면 그것보다 훨씬 더 낮은 퍼센트를 보이고 있을 정도로 성공률이 좀 낮은데 이 세노바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뇌전증 발작 자체가 이제 대뇌 폐질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비정상적인 전기 신호거든요. 근데 이 비정상적이라는 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느 순간 갑자기 그러니까 이유를 알 수 없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지금 현재 SK바이오팜에서 이 새로운 신약을 좀 연계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조현병, 우울증, HDA,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일상 봤을 때 그게 고쳐질까라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을 또 딥하게 파고 보니 이 부분이 중추신경계에 관련돼 있고 치료가 가능한 그런 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뇌전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분의 1 이상이 뇌 병변이라든지 뇌 손상으로 일어나는데 실제 이 발병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 세계에서 6,500만 명이 예상이 되고요. 꾸준히 늘어나는 그런 시장으로 보고 있는 게 매년 한 6%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요. 좀 아이러니하게도 이 뇌전증의 좀 특징을 보면 한 10세 이하에서는 좀 약합니다. 전체 인구의 한 1%라고는 하지만 10세 이하에서 나타나는 경우에는 유전적인 요인을 뺀다라고 하면 좀 희박하지만 75세 이상에서는 인구 1000명당 14.5%라고 하면 상당한 숫자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계속 생명 연장을 이루고 있다라고 봤을 때 암 다음에 내가 살아가는데 건강하게 살아가는 게 좀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이제 이런 신약으로서 좀 주목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세노바메이트고 실제 세노바메이트만을 본다라고 했을 때 3분기 이제 월 평균 아까 말씀드렸던 처방 건수가 2,260건 정도입니다. 이 부분이 좀 유의미한 게 경쟁 약품이 이제 초기 이제 SK바이오팜의 세노바메이트와 좀 비교를 했을 때 거의 1,300건 수준이었다라고 보면 기존에 쓰셨던 분들도 이 세노바메이트를 처방을 계속 받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한 이제 현재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안정적인 스타트를 끊었고 유럽에서도 이미 이제 유럽에서도 판매를 재개를 하면서 어떤 이제 입지 성장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제 미국 외에 한국, 중국, 일본 이쪽 이 세 3아시아 국가를 또 상대로 임상 3상이 이제 이뤄지고 예정입니다. 네. 이제 그거 관련해서 이제 10월에는 일본의 오노약품과 이미 반환 의무가 없는 계약금 이제 50억 원 규모의 그런 이제 계약도 이뤘고 이 이후에 이제 기술 이전이 이뤄진다라고 했을 때 토탈 이제 5,700억 원 그 규모의 기술 이전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술 이전뿐만 아니라 이제 신약 이 세노바메이트 뇌전증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많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죠. 듣다 보니까 이제 약간 다른 얘기인데 이렇게 그냥 중소제약 신약 개발 기업이 아니라 대기업이 하는 이러한 계열사의 메리트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좀 올인원 시스템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내가 개발만 하면 이거를 또 생산이라든지 또 임상이라든지 이 부분을 또 위탁을 맡겨야 되는데 보통 기술 개발까지만 하고 팔아버리죠. 근데 이 개발을 하고 파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후적인 부분까지 그러니까 여기 토탈 케어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면 SK케미칼과의 합작도 가능한 거예요? 아무래도 SK케미칼에서 또 이번에 SK 바이오 쪽 관련된 어떤 또 기업을 내놓을 예정이긴 한데 하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대기업이 좀 이룰 수 있는 긍정적인 규모의 경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어떤 좋은 기술을
개발을 해도 이걸 어떻게 판매를 하고 어떻게 그다음 임상을 맞아요. 하는지 세상에 나오는 게 중요한 그렇죠. 거잖아요. 예. 임상이라는 그 단계도 우리가 쉽게 임상 1상, 2상이라고 하는데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 들어갑니다. 네. 근데 거기에 대한 이제 서포트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까지 이루어진다는 부분에서 SK 바이오팜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외에 이 메이저가 되는 신약 외에도 이 많은 수요가 있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부분까지도 계속 과감하게 그쵸, 투자를 할 수 건드릴 있는 수 것, 있죠. 예. 네. 그런 부분들이 이 분야가 경쟁 상대가 없기 때문에 우위 선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세노바메이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로서 좀 업계에서 이제 예상되는 바가 네. 앞으로 5년 동안은 이제 경쟁 약물이 없지 않을까. 그게 상당히 큰 부분이거든요. 그쵸, 네. 예. 대체할 수 있는 게 어디든 있으면 우리가 약국에 가서 두통제를 산다고 해도 이거 아니면 이거라고 되는데 대체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부분을 본다고 했을 때 이게 엄청난 이제 그렇죠. 네, 오히려 신약 개발 기업이 갖고 있는 한계를 그렇죠. 대기업은 네.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자금력과 또 신뢰감이 있으니까요. 세노바메이트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SK 쪽에서 좀 네. 궁금한 점이 생겨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수면장애 신약 솔리안페톨에 대해서도 좀 간략히 듣고 싶은데요. 신약 이미 이제 세노바메이트와 함께 솔리안페톨 같은 경우에도 신약 판매를 진행 중이고요. 이게 기면증, 폐쇄성 무호흡증 관련된 이제 이렇게 기면증이 드라마에서 좀 많이 다뤄져서 조금 언뜻 아시겠지만 갑자기 잠이 쏟아지는 그냥 피곤하다가 아니라 밤에 이 원인을 또 발견을 했습니다. 원인 자체가 단순히 피곤해서 이루어지는 게 기면증이 아니라 정말 수면 마비, 환각 증상까지 일어나는 하나의 질병입니다. 이 부분이 수면과 이제 각성, 우리가 수면을 하고 깨어나는 게 각성이라고 하면 이걸 조절하는 그런 신경전달 물질이 있는데 이걸 히포크레틴이라고 보거든요. 이 농도가 진해지고 옅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각성을 하고 깨어나고 하는 건데 이 수면 장애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 이 농도 조절 능력이 좀 현재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내가 잠을 자야 할 땐 갑자기 각성이 되던가 아니면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좀 더 심각해지면 좀 약간 비약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좀 조현병이라든지 약간 좀 환각 증세까지도 보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에 관련된 이 컨트롤 하는 이 약물이 솔리안페놀이라고 볼 수 있고 실제 의외로 많은 분들이 수면 장애를 좀 겪고 있는 게 실제 2,000명 중에 한 명꼴로 발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 이런 이제 작년에 미국 출시 이후에 지금 이제 5월에 독일 그리고 10월에는 덴마크에서 이제 판매를 예정이고요. 이제 18개월 안에 이제 유럽의 주요 국가에는 이제 순차적으로 출시 예정인데 하나의 또 다른 이제 호재로서는 이미 파트너사인 이제 재즈파마시오티컬에 이미 기술 이전을 이제 마친 예정입니다. 이 부분만 보더라고 해도 이제 중추신경계에서 이전 수면 장애 관련된 이제 성공된 신약이 없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 솔리안페놀에 대한 이제 수요 또한 이제 앞으로 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 중추신경계 질환에 관련된 신약은 일단 SK그룹이 선점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공식이 좀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개발 중인 신약이 있나요? 네, 이제 이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조현병이라든지 아니면 우울증, 이게 뇌 신경 전달 물질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부분, 또한 이제 뇌종양과 또 항암 쪽도 조금씩 이제 임상과 이제 신약 개발 쪽을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차후에 좀 의미 있는 그런 결과치가 나오면 좀 더 업데이트 드릴 텐데. 알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도 MSCI 지수 편입 소식으로 인해서 이 부분도 주가 모멘텀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이번에 이제 MSCI 주가 편입이 됐는데 SK 케미칼에 비해서는 SK 바이오팜이 오히려 조금 확 이렇게 눈에 띄는 움직임이었어요. 딱 상장 거기까지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좀 이럴 때 조금 혹시 차트를 이제 좀 잠깐 열어볼까요? 잠깐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7월 이후에는 좀 계속 박스권 안에서 횡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최근에 한 10월 5일 이후에 얕은 이제 계단식 상승세를 좀 보이고 그때부터 외국인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매수세와 함께 박스권 안에는 있지만 이게 추세 하락이 아닌 조금씩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 SK 바이오팜 MSCI 이제 편입으로 인해서 케미칼 같은 경우에 좀 좋은 상승세를 쭉 보이고 있음에 반해 SK 바이오팜은 그렇게 큰 눈에 띄는 모멘텀이 보이지가 그 움직임이 보이지가 않는데 조금 이 부분에 어떻게 보면은 어떤 좋은 뉴스라든지 좋은 이제
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도 저는 생각이 되는데 MSCI 이제 신규 지수 편입 자체가 패시브 종목 자금이 좀 들어오는 부분들이 큽니다. 그래서 조목당에 거의 뭐 1,064억 원 정도는 이제 추정이 되는데 네. 오히려 지금 그 약간 가능성 자체를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자체를 조금 억누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현재 흐름 자체가 과거 이제 코로나 치료제 백신 쪽에서 이 실질적인 다시 이제 일상으로서 돌아왔을 때의 그런 관련된 이제 이 종목들이 좀 각광을 받고 네네. 있기 때문에 SK 바이오팜 미리 조금씩 이제 어떤 이제 전략적으로 네. 다가가셔도 이후에 조금 더 좀 중장기적으로 보신다고 하셨을 때 좋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SK 바이오팜은 일단 타이밍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SK 케미칼은 이제 다음 주에 아스트라제네카와 합작하는 이 코로나 백신 치료에 대해서 임상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밀한 팀장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